함께인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움을 통해서 저희가 성장하기 때문에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서로를 연결하다, 함께 가다라는 의미에서 디지털 소외계층인 노인분들과 사회를 이어드리기 위해서 전자기기와 어르신들의 멀어진 사이를 이어주기 위해 저희 이음팀이 모였습니다. 노인과 세대 갈등에 주목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했었습니다. 격차가 제일 많이 나는 일반적인 부분은 디지털 부분에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부터 키오스크 아니면 디지털 온라인화가 너무 급속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젊은 층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시대에 맞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디지털 소외계층이 아닐까 싶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처음 1주차에 진행했던 활동은 키오스크 교육이었습니다. 미디아라는 카페에서 어떻게 주문을 하는지, 결제하는지, 또는 당황했을 때 어떤 버튼으로 돌아가는지 등을 고민을 해봤고요. 단순한 교육과 교육받는 사람의 1:1 관계가 아니라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관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다들 너무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셔가지고 보람을 느꼈고, 일단 이번 교육을 통해서 편하게 저희랑 소통을 하시면서 편리하게 키오스크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르신분들이 조금 낯을 가리시는 분도 있었지만 한 번, 두 번 알려주다 보니까 어르신분들이 직접 질문도 하시고 아직 질문 타임이 아니신데도 궁금한 점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만큼 어르신분들이 많이 참여해주시고 많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배운 게 많고 어르신분들한테 알려드린 게 많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모습들로 어르신들께서 자신의 소감을 말씀해 주시고 어려웠던 점들을 말씀해 주시는 걸 보면서 그동안에 걱정했던 것들이 기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호작용이 되길 바라요. 저희가 교육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 퍼져나갈 수 있는 어려움을 다 같이 해소하고자 하는 봉사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디지털 소외계층 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키오스크 앞에 서면은 자신이 없었는데 지금 많이 자신감이 생기네. 고맙지요. 너무 고맙지요. 우리가 모르는 것을 하나라도 더 배워가니까 너무 고맙지요. 두고두고 보면서 좀 앞으로 이렇게 좀 실전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화이팅! 안녕하세요. 고양시 청년봉사 포럼에서 디지털 소외계층 문제에 대해 발제를 맡은 이음조의 김승관, 정예진입니다. 이음의 5팀원은 디지털로 세대 통합을 이어보겠다는 신념으로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교육과 사회인식 개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디지털 이음으로 행복 찾기를 들으시고 디지털 소외계층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따뜻하게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은 디지털 기기를 하루에 몇 시간 이용하시는지 계산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시간을 이용하고 있을 겁니다. 조사에 의하면 50세에서 70세 이상의 경우 스마트폰 61분, TV 225분으로 하루 평균 4시간 50분을 이용한다고 해요. 여기에 라디오나 컴퓨터를 이용하는 분이 계신다면 시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반면에 10대에서 30대의 경우에는 4시간 35분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는 노년층이 디지털 기기를 더 많이 이용하며 디지털 소비가 일상생활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활용 면에서는 점점 소외가 되고 있는데 왜일까요?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노년층의 경우에는 디지털 이용에 있어 동영상 시청, 기사 검색, 연락 같은 단순 이용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조사에 의하면 일반 국민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준을 100점으로 보았을 때 노년층은 50점으로 노년층의 디지털 격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디지털과 노인의 키워드를 검색해보면 IT 기술 발전 속 디지털 문맹 속출, 노년층 따돌리는 심각한 디지털 격차와 같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기사의 제목이 다소 자극적이기는 하지만 저는 기사의 작성 취지에 10분 공감하는데요.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은 과거 문자 시대에 글을 쓰거나 읽지 못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문맹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인데요.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요식업뿐만 아니라 병원, 은행, 공공기관까지 키오스크가 보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디지털 기기를 가장 오래 이용하시는 노년층의 경우 키오스크의 사용을 꺼리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의 키오스크 이용 실태 조사를 보면 뒷사람의 눈치와 조작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노년층의 비율이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이음조는 3가지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기획했습니다. 첫 번째는 눈높이 1:1 교육, 두 번째는 사회 인식 변화 확산, 세 번째는 디지털 수혜자에서 시혜자로의 선순환 활동입니다. 그래서 먼저 노년층 비율에 대해 조사해봤습니다. 2022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한국 전체 인구의 17.5%인 901만 8천 명으로 초고령 사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70년에는 46.4%에 이르기에 만약 디지털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노년층의 디지털 문맹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일상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디지털 기기 사용이 가속화되었고 이제는 온라인 삶이 대세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시대에 디지털 활용 정도의 차이는 사회 서비스 이용의 출발선 자체를 다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어르신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사회 경제적으로 능력 저하를 가져옵니다. 모바일 앱을 이용해 버스나 기차표를 예매하지 못하고 현장에서도 좌석을 구하지 못해 입석으로 가는 상황이 생깁니다. 또한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면으로 은행 창구를 이용하는데요. 그런데도 2022년 기준 금융사기 피해자 비율이 60대가 가장 높다는 것은 모순된 결과입니다. 두 번째로 디지털 이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은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새로운 자극에 대한 반응과 이해가 느린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증상이지만 스스로 인지 저하를 경험했을 때 자괴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것이 계속되면 우울 고립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권자의 권리 상실이라는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미디어 매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투표에 접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처럼 노년층들은 소통, 정보 수집, 거래,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노년층의 디지털 소외가 삶의 질 차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인 관심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초반에 언급한 저희 조의 3가지 활동 목표가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실생활에 필요한 시니어 맞춤 교육입니다. 현재 노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는 교육 대상자 개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교육의 내용과 올바르지 못한 교육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는 교육에 앞서 교육 대상자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하신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첫 교육으로 키오스크와 길찾기 교육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방식은 1:1 맞춤 교육으로 진행하였는데요. 4명의 팀원으로 1:1 맞춤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육의 단계를 나누어 진행하였고 단계가 끝날 때마다 1:1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음의 교육 방식이 만족스러워 추가적으로 교육을 제시해 주셨던 수강생분도 계셨는데요. 따라서 3차 교육에서는 다양한 앱 활용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론 교육을 마친 후에는 실제 점포에서 2번의 키오스크 현장 실습 교육을 했습니다. 이 또한 사전 조사를 통해서 교육 대상자가 원하시는 점포 2곳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는 키오스크의 단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안내 포스터를 제작해 노인복지회관 주변 다양한 점포에 부착했습니다. 저희 조는 실생활에 필요한 그리고 맞춤 교육이라는 키워드에 맞춰 디지털 소외계층의 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디지털 소외계층이 키오스크 앞에서 자신 있게 주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활동은 디지털 소외계층 배려사회 만들기 캠페인인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디지털 소외계층이 무인화 기계를 더욱 꺼리는 이유가 뒷사람 눈치 보임 때문이었는데요. 앞서 진행한 교육이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줬다면 캠페인에서는 체험 부스를 만들어서 디지털 소외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준비한 활동은 패스 없는 릴레이 퀴즈인데요. 첫 번째 단계로 외국계에서 홈페이지에서 주어진 정보를 찾거나 일반 상식으로는 맞추기 어려운 문제를 내어 숙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습니다. 패스를 할 수 없기에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느껴보면서 동시에 팀원의 눈치를 보게 하는 상황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이 활동으로 디지털 소외계층이 겪는 근본적 문제인 어려움과 뒷사람 눈치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시청각 자료를 통해 디지털 소외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영상 시청 후 캠페인 취지를 밝혀서 디지털 소외계층을 배려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활동은 디지털 수혜자에서 시혜자로의 선순환을 돕는 활동입니다. 이는 저희가 대화노인종합복지회관의 블루투스 봉사단을 교육의 대상자로 선정한 이유인데요. 블루투스 봉사단은 대화노인종합복지회관 소속 봉사단으로 복지관 혹은 외부에서 노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신규 단원들은 교육을 진행하기 미숙한 상황이었는데요. 따라서 신규 단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음이 진행하는 교육을 이해하시고 블루투스 봉사단에게 교육을 받은 수혜자가 시혜자가 되어 또 주변의 다른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교육을 전파한다면 비로소 우리가 목표로 하였던 교육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음이 진행한 세 가지 활동을 전해드렸는데요. 그 성과와 변화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 노년층의 디지털 정보 격차를 감소시켰습니다. 둘, 수강생 스스로가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셋, 수강자에서 교육하는 강사로 역량이 강화되었습니다. 넷, 디지털 소외계층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디지털 소외계층은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형성될 것입니다. 그동안 디지털 활용이 서툴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능력을 펼칠 기회를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겪었었는데요. 과연 노년층에게는 능력이 없을까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 아직 펼치지 못한 잠재 능력이 분명 있습니다. 그 능력이 개인과 사회, 나아가 국가를 위해 쓰인다면 청년층과 공존하는 사회통합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문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노년층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청장년층만을 위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디지털 소외 문제를 사회 문제로 받아들여 디지털 문맹을 해소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맞춤 교육을 확대하고 디지털 불평등이 없는 행복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디지털 소외계층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의 어려움을 도와드리면 됩니다. 그러한 노력은 디지털 소외계층을 줄이는 첫 단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했다면 비로소 어려움에 부닥친 소외계층을 보았을 때 더욱 유연하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디지털 불평등 없는 행복사회를 위해서는 시민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이음으로 행복 찾기의 이음조 정예진, 김승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